네, 3월 16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7만 달러 한번 터치를 해줬는데 바로 또 저항을 확인하고 지금은 그래도 6만 9천 달러 중반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름 꽤 의미 있는 조정이에요.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7만 2천 달러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꼬라박기 시작하면서 어제 아마 심장이 조금 쪼그라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조정은 온다. 하루 이틀 안에 갑자기 조정이 엄청 빡세게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정말 오랜만에 이제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조금 생각날 정도로 상당히 오랜만에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려서 아마 초보자분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기로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 차트가 흘러내리면서 내 심장도 같이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거,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처음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단기간에 걸쳐서 꽤 직접적인 급등세를 보여오다가 모처럼 정말 모처럼 흘러내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미국 시장 개장하니까 ETF 수요가 딱 발생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반등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7만 달러 터치 이후에 다시 6만 9천 달러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조정의 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사이드 횡보 양상으로 이제 반감기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인 건데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추가 조정이 몇 번도 올 겁니다. 어제 같은 수준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줬었던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하면 어제 정도 수준은 사실 어제 정도 임팩트의 곱하기 2, 그 정도가 한꺼번에 등장을 해줘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 20, 30%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집중적이고 강력한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10%대 조정이라는 거는 한 두어 번 더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뭐 심장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마도 그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바이 더 딥,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실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8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이제부터는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져줘야 이제 알트 시즌이 열릴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40%대, 웬만하면은 35% 수준으로 훅 한번 빠져줘야지 알트들이 펑펑 펌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소폭 좀 빠져주긴 했는데 그래도 53%대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정도도 빠지고 있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빠져줘야지 알트들이 길을 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어디까지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단기적으로 데일리 차트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보자라면 심플합니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65,100달러, 그리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54,200달러. 지금 이 숫자도 제가 읽으면서도 와 정말 급등하긴 엄청 급등했구나 비트코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후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 여기까지 깨지게 된다라면 이제 54,000달러 부근에 자리한 50일 단순 이동 평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반등 타겟은 당연하죠.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었던 73,700달러 부근을 향한 랠리 요게 이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RSI가 조금 빠지고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이게 추세적으로 약세 다이버전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후퇴 상황을 한두 번 정도는 더, 두세 번 정도는 더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변수는 있죠.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진입이 어떻게 될지 그 강도와 폭에 따라서 시나리오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르긴 정말 엄청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4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1월이거든요. 1월 중순인데 4만 달러, 4만 8천 달러 수준. 여기서 지금 3월 중순에 7만 3천 달러 찍은 거니까 이 기울기가 보여주고 있죠. 아, 조정을 더 받아도 이상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루 이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69,400달러 부근, 이거는 이전 올타임 하이죠. 그래서 이 부분 위에서 64,000달러, 69,4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주간 종가를 만들어 준다라면 이제 추가적인 받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 여기 밑으로 빠져준다라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거는 지금 딱 요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로버, 맥도날드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비트코인 엄청 부자가 된 청년인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화이트 라인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옐로우 라인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을 한다라면, 다시 말해서 6만 달러가 깨지는 상황이 온다라면 나는 100만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을 이때 잡을 거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지금 수준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위쪽으로 반등이 나와 준다라면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전문용어로 멍 때리기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전문 트레이더들도 지금 상황을 한쪽 방향성을 가지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이것만 놓고 봐도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해서 6만 달러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6만 달러 밑으로 빠진다라는 것은 리테스트를 한번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조정을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수준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빡세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한 공급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바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 어디까지? 7만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까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기보다 기존에 이제 각자 다 세워놓으신 전략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이면서도 다소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케빈 스매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에서 니들 변동성에 대한 준비가 됐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걸 보면 4시간 차트에서, 그러니까 3월 안에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6만 달러까지 급등이 한번 나올 거야. 7만 달러 뚫어내고 7만 4천 달러까지 한번 탑을 찍고, 그리고 나서 다시 6만 달러까지 빠지고 여기서 지지받고 7만 6천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근거로는 RSI 상황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몇 달 동안 아주 의미 있는 급등세를 통해서 굉장히 훈훈한 익절 상황을 만끽을 했다라면, 지금부터는 이 변동성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왔을 때 바이더딥을 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스윙 대응하시는 분이 됐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이 됐든 어떤 스탠스가 됐든 지금 상황부터 이제 한 8월 9월 이때까지는 급락 상황이 나오면 아마도 연말에 되돌아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겪은, 앞으로 몇 번 더 겪게 될 그런 급락 상황은 역시 저가 매수의 거의 마지막 기회였어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막 겁을 먹고 쫀다라기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바이더딥에 대한 부분, 아니면 홀딩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익절 상황이라면 뭐 언제든지 익절은 좋은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간단하게 상황을 요약을 해보자라면, 이제 반감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반감기 로컬탑을 찍었고 반감기 되돌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되돌림이 어디까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반감기 되돌림 이후에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축적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를 대입시키면 올해 8월이나 9월부터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 그러니까 올해 8월 9월 전까지 그 시기 비트코인의 재축적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이드 횡보 양상이 보일 때, 그때 이제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급락 상황을 어쩌면 이게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매수를 한다 안 한다는 두 번째 문제고,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지 않으면 멘탈이 막 녹아내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난번 강세장과 약세장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멘탈을 조금 강력하게 잡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아마 필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어느 순간 한번 대차게 꽂아 내리는 상황이 한두 번은 아닐 것 같고 한 두세 번 정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데다가, 다만 이게 만약에 두세 번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한두 번 정도로 준다라면 그거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비트코인 현물 수요를 백업하는 뭔가 어떤 썸띵, 지금의 그 썸띵 스페셜이 비트코인 현물 ETF잖아요. 그래서 그게 강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3, 4월 지났는데 어마어마해. 지금 안 그래도 3월 지금 거래량이 1, 2월 합친 것보다 1, 2월보다 3월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 2월 거래량보다 지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더 빡세진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런 전망들이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 관점을 대입했을 때 전략적으로 가능한 상황들, 요걸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도 자신의 개인적인 게임 플랜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잠재적인 조정을 조금 더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고, 이 현금으로 알트 포지션을 강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정 이후에 알트들을 통해서 2배에서 5배 정도 잠재적인 수익을 얻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재진입할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9월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이 사람도 지금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알트 시즌이 올 거야. 왜?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할 거거든. 패턴이 그래, 패턴이 반감기 패턴이 그 얘기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트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이후에 비트코인으로 재진입한다라는 것은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8월, 9월부터 포물선형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깔고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에 올라타야지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이 단단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트코인 지금 9일 차트예요. 9데이 차트인데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상관없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조만간 10만 달러의 거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고 있으면 정말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여기가 지금 딱 우리가 표현했던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며칠 전에 경험을 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요 69,400달러 지지라인 주변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섹시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뭐 8% 정도 하락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 하락은 이 게임의 일부다. 예상치 못했더라도 그렇다. 흔들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강세장 국면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세장 국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세장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급락이 나와줬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클 때는 진짜 막 40% 수준으로 빠지니까 와, 심장 녹아내리죠. 이럴 때는. 지난번 사이클도 마찬가지. 빠졌다면 뭐 20%, 빠졌다면 30%, 빠졌다면 20%, 이래 버리니까 조정이 한번 오면 사실 어제 같은 조정은 조금 더 왔어도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대 조정이 나와주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백업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정도의 조정이 나와준 건 일단 사실 건강한 조정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돈이 돌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청산 한번 빵 하고 나와줘야지, 아래로든 위로든 나와줘야지 이게 마켓 메이커들이 마켓을 메이킹한다라는 게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인 건지 시장을 조작하는 사람인 건지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한데, 조작을 통한 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상황이 한 번씩 빵빵 벌어져야지 시장의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랄까 필수 불가결?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가능하구나. 내가 단기간에 2, 30%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2, 30%의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사실 어제 막 녹아내릴 때 멘탈이 조금 유지가 되죠. 이건 렉트 캐피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걸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조정이 왔습니다. 지금 반감기 전 되돌림이 시작이 됐고, 로컬 탑은 73,000달러로 지금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정이 어느 폭까지 나와줄 것인가 라는 게 관전 포인트인 거고, 이 빨간색 라인이 그거예요. 5, 6개월 동안의 재축적 과정. 지난번 사이클 때도 5, 6개월 동안의 재축적 과정 이후의 랠리, 그리고 나서 전고 돌파. 예. 이런 상황들,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참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 요 상황들 때, 요때 이제 알트 시즌이 한번 도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제 알트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요 국면쯤에 다시 비트코인으로 진입을 해서 비트코인의 랠리에 올라타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전략적인 스탠스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비트코인은 이전 올타임 하이를 새롭게 경신할 때마다, 그리고 나서 266일에서 315일 뒤에 강세장 최고점을 만들어냈다. 이게 비트코인 14년 역사야. 그런데 우리는 불과 7일 전에 전고 돌파했다. 불마켓 정점 아직 멀었다. 평균적으로만 봐도 266일에서 315일 뒤에 이제 이번 강세장 사이클의 고점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보면 이때는 266일, 280일, 315일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인데 뭘 쫄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강세장 속에서도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잘 내가 멘탈 케어하면서 그때 전략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라면 뭐 사실 정답지는 나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 우리는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세가 가격 상승 추세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 터져봤자 이게 지금 상승 추세를 하락 추세로, 강세장 국면을 하락장 국면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렵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엄청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하루 동안 1434개가 늘었어요. 블랙록이 지금 4967개, 피델리티가 197개, 하루에 아크21 쉐어스가 50개, 인베스콘 좀 빠졌네요. 지금 바네크, 발키리, 프랭클린 템플턴, GBTC, 3780개 유출. 그래서 토탈 1433개가 어제 하루 동안 들어왔고, 이게 지금 7일 동안 들어온 개수가 33,0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하루 유입량이 1434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숫자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의미가 큽니다. 지금 하루 평균 채굴되는 게 900개 정도인데 에버리지. 그런데 지금 반감기를 통해서 이게 절반으로 까일 거잖아요. 450개 정도 하루에 채굴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하루에 들어온 게, 어제 이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하루에 들어온 게 지금 1400개라는 것은 이미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맞물려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상황들도 어쨌든 비트코인의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상황을 두 가지 다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간 거래량도 3월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 2월보다 많아요. 3월 다 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4월과 5월은 또 어떨까?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네. 아씨,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어지럽게
쉽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